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된 반면에 나스닥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감됐거든요. 자,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 플러스 수익률로 마감을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움직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다소 하락 압력을 받았던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용 지표가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고용 지표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번 달 말에 예정된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100bp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시장의 두려움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장중 움직임이 별로 좋지 못했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 고용 지표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즉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가 되는 그런 현상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장 마감한 이후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대한 인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전했고요. 이 때문에 시간을 거래해서 트위터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그럼 여러 가지 좀 주목해봐야 될 변수들이 있죠. 오는 13일에는요 소비자 물가 지표인 CPI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펩시와 델타항공, JP모건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주목해봐야 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정리하면서 이번 주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7월 8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 보였는데요. 나스닥 지수만 홀로 상승하면서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5% 하락하면서 31,338선에서 마무리됐고요. S&P 500이 0.08% 하락해 3,899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12% 상승하면서 11,635선에서 마무리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점이 지수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6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6월 비농업 고용이 37만 2천 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25만 개를 큰 폭으로 상회한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3.6%로 전달인 5월과 같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이렇게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연준이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냥 좋아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 고용 호조를 확인하고 나서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즉 기준금리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연준 회의들에서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역시나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견조한 고용지표 결과가 나오자 미국 국채금리들이 상승했습니다.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3.1%를 돌파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3.14%에 육박했는데요. 현재는 10년물이 3.08%, 2년물이 3.1% 정도입니다. 이렇게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웃도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며칠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전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은 경기가 악화되고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통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한다의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모야는 많은 경기 지표들이 경기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명확한 사인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은 노동시장이 강하지만 가을에는 노동시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세 보였던 날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부동산,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특히나 원자재 섹터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릿 항공입니다. 스피릿 항공의 주가는 4.2% 상승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합병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프론티어 기업과의 합병 계획에 대한 주주 투표를 또다시 연기했다고 합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죠.
지금 프론티어 그룹과 제트블루 에어웨이가 스피릿 항공과의 합병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위터 소식입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현지 시간 8일 57조 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가짜 계정 현황 제공과 관련된 계약상의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았고 또 직원 해고 등의 영업행위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 측의 주장입니다.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의 파기 선언에 반발하면서 인수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위터의 주가는 금요일장에서 5.1% 하락했고요. 계약 파기 소식이 전해진 뒤에 시간의 거래에서 7%가량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중국 내 판매량 증가 소식에 2.5%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 내 판매량이 78,906대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고요. 상하이 기가팩토리 인도량의 경우에는 77,938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습니다. 게임스톱 소식도 보겠습니다. 게임스톱의 주가는 이사회가 4대1 액면 분할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7일 정규 거래에서 폭등했었죠. 다음 달인 8일에는 CFO 해고 그리고 직원 감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4.9% 급락하며 큰 변동성 보였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은 이날 장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캐나다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선파워가 7%, 솔라엣지가 2.88%, 엔페이지가 4.65%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금요일장에서 2%가량 상승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급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출 규제가 유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경기 침체바의 수요 하락 우려로 인해서 주간으로는 여전히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제유가 약 10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주요 글로벌 경제 일정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목요일에는 TSMC, JP모건, 모건스탠리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금요일에는 웰스파고와 시티그룹 등의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13일인 수요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 방문하는데요. 치솟는 유가에 증산과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확인해 봐야겠고요. 같은 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여부 확인시켜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떠오른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총 4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75 받고 100 더이네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좀 점쳐지고 있나 보더라고요.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예상 밖의 좀 호조를 띄었죠.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37만 명을 이제 넘어선 숫자였는데,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7월에 10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요. 선물 시장, 그러니까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7월에 100bp 인상 확률을 7%를 반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지난 한 달간은 없었던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새롭게 이제 1%포인트의 인상 확률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고용도 물론 그렇지만은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이 같은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을 좀 보태고 있는 것 같습니다. 75bp 초과한 그런 인상의 예상을 하는 근거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 파생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6월의 CPI가 YOY 기준으로 8.9%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5월에는 8.6%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9월까지도 석 달 연속으로 8% 넘는 물가 상승률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좋게 된다면 결국 인플레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금리 인상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 100bp 인상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급진적인 인상을 사실 최근에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본 적 없을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언제 있었을까요? 네, 이제 폴 볼커가 이제 연준 의장이었을 때는 있었습니다.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이만큼 좀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단기간 내에 총 약 한 10%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상한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연방 기금리의 흐름을 보면은 뭐 한 달에 3%포인트씩 올라가고 이런 구간도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잡혔었죠. 하지만은 실업률이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이제 경제 측면에서 굉장한 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제레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 같은 경우에는 100bp 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약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더 큰 인상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쉽사리 연준이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데이터에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되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깊은 침체가 한번 있어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고용과 인건비 중심의 인플레이션 둔화에는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강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돼야지 이 같은 가파른 긴축에 대한 공포감이 좀 완화가 될 텐데 일단은 지난주 고용이 또 한 번 좀 좋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금리 인상 또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는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일단 그 연착륙 가능성을 좀 많이 줄여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 지표에 따른 금리 인상 가속화 뉴스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결국 철회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이 키워드만 보고도 아마 어떤 사건인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결국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안 하기로 이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일단 철회 이유를 살펴보자면 그동안 머스크는 트위터에 가짜 계정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명확하게 보여달라고 줄기차게 지금까지 요구를 해왔고 하지만 그 내용을 결국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수 의사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머스크 측의 주장입니다. 머스크는 440억 달러 수준에 인수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마감 종가 기준으로 트위터의 시가총액은 281억 달러이기 때문에 트위터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56%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 만한 기회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자, 이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슈타인의 토니 스코나기는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사람의 분석에 따르면 결국 아직 인수가 끝난 건 아니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어떤 전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사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권은 테슬라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결국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도 안정세를 찾을 것인가 이것이 좀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런데 CNBC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앞으로 기나긴 법정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뭐 트위터가 이제 로펌을 했다고 하죠. 결국 이제 법정 분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트위터의 인수 철회가 테슬라의 본격 반등의 기회인가 이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최근 테슬라에 대한 월가 평가와 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철회 소식이 브레이킹 뉴스로 전해졌을 때가 장 마감 이후였죠. 네. 근데 그때 이후에 테슬라가 시간에 걸해서 약간 뭐 2% 정도 플러스 반응 그리고 트위터가 5% 정도의 하락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거부터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확실한 악재였는지는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철회한 것을 좀 좋아하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보다는 최근에 발표가 된 2분기 인도 대수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가 된 이 중국에서의 지표가 좀 중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2분기 인도 대수는 부진했지만은 그 이후에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는 않았죠. 후행 지표라는 성격 그리고 이후에 6월에 중국 생산 차 판매가 이 7.9만 대에 육박했다는 소식, 이런 부분들이 역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YOY 기준으로 138%나 급증을 하면서 이게 이제 상하이에서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인도 대수가 조금 부진했지만은 6월에는 생산이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사측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급격하게 좀 좋아진 셈이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도 목표 주가를 10달러 더 하향해서 385달러로 굉장히 낮게 제시하고 있는 뭐 JP모건 같은 기관에서는 생산 차질이 재무 상황에 역시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면서 비관론을 유지하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상황은 일단은 뭐 2분기 인도 대수 발표, 중국 지표 발표, 그리고 뭐 트위터 인수 철회까지 좀 좋은 분위기가 테슬라에게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대퇴사에서 대감원의 시대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대퇴사라는 그런 말이 유행을 했잖아요. 네. Great Resignation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대감원, Great Layoff로 좀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현재에서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감축의 속도가 좀 나오고 있고 속속들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에 따르면은 오라클이 인력 감축을 통해서 10억 달러 정도의 비용 절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 정도를 감원을 할 예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르면 8월에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원 대상은 고객 서비스라든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마케팅 등에서 일어날 전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감원이 집중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라클 측의 공식적인 확인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이 감원 루머는 몇 주 전에 오라클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서너를 280억 달러에 인수 발표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이 구인 건수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했던 고용 상황이 보여졌는데 그렇다면 정말 좀 상황이 전환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때 이제 구인 건수 발표가 됐을 때도 피크에서는 좀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신규 구인 건수가 2021년 10월에 이제 피크를 쳤었는데 그 대비해서는 지금 약 한 30% 이상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산업재라든지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의 업종에서 지금 구인 건수가 특히 좀 크게 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사 수 역시도 피크에 451만 명을 찍은 이후에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듯이 이 열기는 이미 좀 꺼진 상태였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라클에 앞서서도 트위터가 리크루팅 인력의 30%를 감원한다라는 소식을 또 전하기도 했었고, 올해 뭐 2월부터 뭐 집계를 해본다면은 펠로톤이라든지 로빈후드, 메타, 넷플릭스 이런 플랫폼 기업 이 중심으로 줄줄이 좀 감원을 발표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개별 기업 이슈이기는 하지만은 뭐 경제 시장 전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장 크게 좀 결정지을 것 같은 게 고용시장의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원 소식이 발표됐던 기업들은 대부분 개별 기업 이슈 때문에 감원이 좀 있었던 것이고, 그럼 이게 구조적으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것이냐, 거기까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변화의 조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별 기업 이슈면서 시장 네. 전체 이슈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은 이 감원에 나서는 이유가 뭐 물론 펠로톤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기업 개별의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매크로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비용 증가 이슈가 있고, 아니면은 또 이를 또 자기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맞물려서 고용을 줄이고 이제 감원을 실시를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 부작용을 불러일으킨 요소 때문에 기업들이 또 감원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고용시장이 또 악화가 되고 그것 때문에 또 긴축이 더욱더 가팔라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좀 상황이 또 안 좋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고용시장 계속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딱 보시면 뭐 남성분들은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WTA 40을 연구원께서도 아시죠?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뭐 제품 이름인가요? 네, 그렇죠. 저희가 뭐 이제 윤활제나 아니면 녹 제거제로 많이 사용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도 타다 보니까 네. 뭐 거기도 뿌리기도 하는데 자, 이 WD40은 사실 이번 실적 시즌에 나올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한 번에 다 보여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인데요. 자, WD40이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이 WD40이 상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저도 그랬었고요.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투자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기 없는 주식인데 자, 이렇게 관심은 없지만 이번 실적 시즌에 최대 화두를 이번에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뭐냐면 총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으로 인한 타격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타격, 그리고 강달러로 인한 실적 타격 이 3가지를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 3가지는 아마 이번 실적 시즌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일단 WD40은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산업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중국의 락다운으로 인한 매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WD40은 이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생산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WD40의 CFO는 미국 제품 가격을 25% 인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강달러로 인한 타격도 고스란히 반영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매출이 21%나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유로화가 20년 내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매출도 주는데 이익까지도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한 이익까지도 줄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번 주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죠. 펩시, 델타항공뿐만 아니라 금융주인 JP모건,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시티그룹.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들도 아마 비슷한 문제점으로 인한 실적 타격을 경고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실적 시즌에 좀 최대 화두가 될 만한 중국, 강달러, 인플레이션 이 3가지는 꼭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실적 시즌 시작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최근 몇 분기 간도 어닝시즌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런 분위기이기는 했지만은 유독 이번 2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기대감보다는 뭐 공포감 그리고 불안함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이제 수치를 한번 보죠. 레프니티브에 따르면은 2분기 S&P 500 기업들의 EPS 성장률은 YY 기준으로 5.7%로 예상이 되고 팩셋의 전망치는 4.3%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수치고 이 비트는 어쨌든 간에 기업들이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이 뭐가 되겠느냐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는 어쨌든 간에 많이 할 텐데 얼마나 크게 비트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팩셋에 따르면은 지난 5년간의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그 컨센서스를 비트한 그 상회한 정도가 평균적으로 8.8%에 달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에는 어느 정도나 비트를 하면서 좀 실망감을 줄일 수가 있을까가 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이던스를 얼마나 낮출 것이냐. 저희가 뭐 나이키나 마이크론의 실적을 미리 좀 확인을 했는데 이 기업에서도 실적은 좋았지만은 이제 당분기에 대한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그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트렌드가 이번 2분기 어닝 시즌 전반에 좀 퍼질 가능성이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은행들이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근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있었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예대 마진 측면에서도 전혀 수혜를 받지 못했다. 근데 반면에 또 최근에 또 있었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재무 건전성을 입증을 했더라. 이런 이 갑론을박 속에서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은행들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또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또 어떨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될 것 같고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처음에 좀 분위기를 또 좌우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